제가 진행했던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남녀 학생이 인턴으로 상하이 한국 기업에 근무하면서 서로 사랑의 싹을 키워가다가 2년이 지난 시점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결혼한다고. 그런데 그 2명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지금은 딸 3명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하이에서 20년 넘게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중국의 곳곳 여기저기 생활, 비즈니스, 중국 관련 뭐든지 전하는 차이나 일상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상하이 글로벌 인턴십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한국 대학생 인턴십을 가장 먼저 진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한국, 중국 간의 왕래가 쉽지 않아 온라인 인턴십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에 재택근무하면서 중국의 현지 기업,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턴십은 초기 한국의 대학생들 처음에 한국 내에서만 진행을 하다가 2002년 월드컵 이후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해외 인턴십으로 확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단기, 짧게는 4주, 길게는 8주로 진행이 되었고, 이 점차 학점 인정 제도로 확대되면서 한 학기 과정으로 인턴십을 하고 학점을 인정받는 제도로 발전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기업 측에서는 장기를 원하고 또 참여하는 학생 측에서는 6주, 8주를 소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인턴십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2006년도 한국의 산업인력공단이 주체가 되고 조선일보 산하 에듀조선에서 진행하는 대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그 인턴십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중국 상하이 현지에서 이 졸업생을 대상으로 해서 한 달간 현지 교육을 진행하고 나머지 3개월은 상해에 있는 한국 기업에서 인턴십 하는 그런 과정이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 100명의 대학생 졸업생들이 들어왔는데 대형 버스 5대를 준비해서 제가 상하이 푸둥공항에 공항을 픽업을 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명의 학생을 인솔하고 온다고 가정을 해 보세요. 마치 이 사단 병력을 이끌고 오는 그런 기분. 정말 그때는 그런 기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참여자들은 상해아동 사범대학교 외국인 기숙사에서 거주하면서 한 달 동안 현지 실습 교육을 받았습니다. 오전에는 중국어 수업을 받았고 오후는 그 중국의 법률, 마케팅, 중국의 문화, 또 상해에서 살아남기, 그리고 바람직한 인턴 태도 등등 이런 교육이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 달 종료 후 각 배정된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회사 배정은 어떻게 했냐면은 상해 한국성의 도움을 받아서 참여 기업체를 모집을 하고 각 회사 담당자들을 상해 아동사범대로 오라 하여 단체 면접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참여자 입장에서는 가고 싶어하는 기업, 또 하고 싶은 업무 이런 거를 최우선 고려를 했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각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나 적응 능력 이런 걸 고려해서 학생과 참여자와 회사를 잘 연결하여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 참여 졸업생이나 기업 입장에서도 반응이 상당히 좋았고 인턴십 3개월 종료 후 자기가 인턴으로 근무했던 기업에 정식 직원으로 채용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상하이에 있는 다른 기업에 취직이 되기도 하고 일부는 한국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상하이 남아 있으면서 회사를 다니거나 아니면은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도 지금 몇 명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은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을 합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한국 대학교 재학생 인턴십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성균관대학교는 10년 넘게 진행을 했었는데
사드 문제로 한중 관계가 악화가 되다 보니까 자, 이 프로그램이 없어졌습니다.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 이에 중앙대학교, 성심여자대학교, 국민대학교, 고려대학교, 서원대학교, 경인여대, 동서울대, 영진전문대, 장안대 등등 학교와 협약이 되어서 지금까지 인턴십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중에 국민대학교는 한국에 유학가 있는 중국 학생을 대상으로 이 상하이에서 진행되는 이러한 프로그램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 안양 여성 같은 경우는 자, 고등학생이면서 유일하게 해외 인턴십을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 대부분 은행에서 근무하고 싶어 했는데 상하이에 있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자, 이런데 배정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인턴십 진행 프로세스를 보면은 우선 인턴 채용 회사를 발굴하고 이 참여하는 학교의 학생들 이력서를 받아서 회사가 원하는 학생과 학생이 가고 싶어하는 기업이나 업무를 잘 연결해 주는 것이 인턴십의 핵심이라 생각됩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좋은 회사, 대기업 이런 곳을 가고 싶어 하고요. 자, 기업은 우수한 학생을 받고자 합니다. 자, 서로가 불만 없이 매칭해 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동안 제가 배정했던 회사를 살펴보면은 자, 한국에 이름 있는 대기업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LG전자, CJ 각 계열사, 신한은행, 우리은행, 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비씨카드, 하나투어 그 이에 많은 중소기업 그리고 현지에 있는 한국 개인기업 등등 이런 곳에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관공서로는 주상하이 총영사관, 주상하이 한국문헌, 그리고 경기도 전북, 전남, 부산, 충남, 상하이 대표처, 그리고 협회로는 무역협회 상해 지부, 상해 한국상해, 월드옥타 상해 지회 등등 이런 곳에 배정을 해서 학생들이 인턴으로서 자, 근무를 했었습니다. 바람직한 인턴십의 자세는 뭘까요? 적극적인 태도와 열정, 책임감 있는 마음가짐으로 근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상사의 지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즉시 자 물어보고 지난번에 지시한 거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게 맞습니까? 중간중간 이렇게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보고관계를 정확히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각 회사마다 나름 규정이 있는데 출퇴근 시간, 복장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거 이 회사의 어떤 규정을 잘 준수를 하고 특히 회사 내에 보면은 중국인 직원이 있고 재중동포 있고 한국 사람 있습니다. 그들과 원만한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어떤 인턴생이 와갖고 회사 분위기를 완전히 망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회사 대표도 있는가 반면에 이 한국의 멋있는 대학생이 와갖고 우리 사무실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회사 대표도 있습니다. 자, 따라서 어쨌든 간에 이왕 인턴 생활하면서 적극적인 태도와 열정으로 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별도로 특별히 당부하는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강조하는 것 바로 신체적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뜻하지 않게 어떤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과도한 음주로 인해서 사건 사고 생길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상한 장소 가갖고서 뜻하지 않게 많은 비용을 지불을 한다거나 정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강조하는 거 바로 중국 친구를 많이 사귀라고 합니다. 자, 중국 친구 사귀는 걸 통해서 중국 사람을 알아갈 수 있고 중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중국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지름길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중국 문화 체험을 열심히 하라고 권장을 합니다. 음식도 싼 음식부터 이것저것 많이 이렇게 먹어보라고. 자, 이렇게 중국의 음식을 이해하는 것도 자, 우리가 좀 배우는 거고, 그리고 이 상해 시내나 또 상해 주변 여행을 많이 하라고 합니다. 중국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이왕 온 김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을 이용해서 상해 시내, 동방명주, 와이탄, 예원, 신천지, 상해 박물관, 남경유,
남경로 뭐 이런 데 뭐 가볼 수도 있고, 또 상해 외곽에 뭐 소주, 항주, 남경, 황산, 삼청산 뭐 이런 데 가보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그 인턴 생활을 뭔가 좀 더 풍요롭고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턴십 관련해서 나름의 성과를 분석해 보면은, 지금까지 제가 총 한 25개 정도의 그 대학의 학생들 인턴십을 진행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이 참여 학생 수는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고, 이 처음 서두에 말했듯이 인턴으로 와서, 근무도 열심히 하고, 남녀가 사랑을 키워서 결혼에 꼴이 난 그러한 참가자도 한 세네 쌍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턴 마치고 한국 가서 좋은 회사 취직이 되어 다시 주재원으로 발령받아서 상하이 와서 저하고 같이 뭐 술 한잔 마시기도 하고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현지에 있는 그 좋은 기업에 취직이 되기도 하고 또 이 상하이 현지에서 어떤 개인 창업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참가자도 있습니다. 자, 물론 인턴 진행 과정에서 좋지 않은 사건, 사고도 좀 있었죠. 뭐 여권을 뭐 분실하기도 하고 핸드폰 잃어버리기도 하고, 야, 여권 잃어버리면 새로 발급받으려면 만만치 않죠? 자, 그리고 뭐 또 술과 관련된 사건, 사고 이런 것도 좀 있었고, 그리고 또 이 같이 온 그 학생들끼리 서로 싸워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 이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방학을 이용한 어떤 짧은 인턴 근무지만은 이러한 경험이 또 중국을 이해하고 또 나중에 한국 가서 그 중국 비즈니스 관련된 그 회사에 취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그 학생들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또 그런 연락도 받았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제 스스로도 제가 했던 역할이 이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좋은 일을 했구나 그런 이 자부심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이나 일상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